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오늘 주제를 잘 정했나 싶긴 한데요. 일단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공간인데 항상 환자가 북적북적합니다. 아이러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면 1년에 몇만 명 정도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심장이 멎은 환자부터 머리를 꿍 찌은 아기까지 말이죠. 질병이나 외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이 응급실에선 도대체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요?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검사와 기계가 하는 검사,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검사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신체 검사입니다. 환자가 들어와서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이렇게 다쳤어요, 저렇게 다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을 의사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는 신경학적 검사,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청진을 해야 될 거고, 배가 아픈 환자에게는 복부를 만져봐야겠죠. 이 만지는 진찰을 촉진이라고 합니다. 피를 토하는 환자의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막을 까보기도 하죠. 치질이 있는 환자라면 직접 눈으로 보고 정도나 크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시진이라고 하죠. 갑자기 변비가 발생한 환자라면 직장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는 검사가 바로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즉 똥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덩어리진 물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신체 검사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탐정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실오라기 같은 단서를 찾듯이 의사도 질병을 찾기 위해서 이잡듯 신체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응급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신체 검사보다는 포인트를 잡고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가 빠진 게 확실한데 왼쪽 엄지발가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죠? 선배 선생님들을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환자 진료, 환자 진단은 히스토리와 신체 검사가 전부라고들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과거에 혹은 현재 어떻게 아팠는지를 물어보고 신체 검사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기계 검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으로 진단을 한다? 이상적이긴 한데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감으로만 진단하는 것은 현대인들을 기만하는 자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기계검사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계로 하는 검사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혈액검사입니다. 물론 농구를 하다가 발목이 삐끗한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하지는 않겠죠. 단순 외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환자가 혈액검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혈액검사는 일반 혈액검사, 일반 화학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백혈군이 헤모글로빈이니 하는 게 바로 일반 혈액검사입니다. 보통 CBC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 화학검사인데요. 간수치, 콩팥수치라고 하는 오장육부, 장기와 관련된 수치들을 이 일반 화학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검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반 혈액검사, 즉 CBC는 검사자의 일이 밀려있지 않으면 보통 2-30분 내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빈혈이 심해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혈색소 수치가 궁금해서 검사실에 전화를 몇 차례 걸면 그 수치를 좀 더 빨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 화학검사 오장육부 수치는 이렇게 닥달을 해도 전화를 해도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죠.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고 서울에서는 빨리 알려주는데 지방이라 이거 늦게 알려주는 거 아니냐고 성화를 부리시던 보호자분들이 계셨어요.
어지간한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종합병원 응급실이라면 검사실의 역량 차이도 있겠지만 검사가 나오는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길게 가는 검사에는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CT, 뇌경색이 의심되면 MRI, 악이나 산모의 충소염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외에도 실시간 투시 영상이나 혈관 조영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계 검사에는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심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막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 업무를 시작한 인턴 선생님들의 주된 업무가 바로 이 심전도 촬영인데요. 여기저기 이 심전도 기계를 밀고 다니면서 환자분들의 심장 리듬을 확인합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질환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검사로 심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기 전에 심전도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같은 개념으로 가슴 엑스레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알지 못했던 숨어있던 뭔가가 심전도에 그려지거나 가슴 엑스레이에 변화된 양상으로 관찰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생각나는 검사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응급실에 방문하셨다면 이런 검사 중에 한두 가지쯤은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너무 부른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듯 먹는 게 낫다고. 하지만 응급실에서 행해지는 검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잉 진료는 당연히 문제지만 검사가 모자라서 진단을 놓치는 것도 문제라고요.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겠죠? 이상 응급실에서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똑소리 부모님들 응급실이나 소아 외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똑소리 채널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엄마 아빠의 선택 똑소리 채널.